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믿는 만큼 자란 아이들 박혜란 작가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가수 이적의 엄마로 유명하시기도 하고요. 여성 학자이기도 하고 세 아들을 모두 서울대를 보내기로 유명한 엄마기도 합니다. 그 자녀 교육서의 필독서가 아닐까 싶어요. 줬기 때문에 잘 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중고 서점에서 정말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짠! 정가 6,000원, 판매가 1,900원. 오래된 책이라 정가가 되게 쌌어요. 그 당시 6,000원밖에 안 했고 중고로 사서 더 싸게. 1,900원이면 이건 뭐 거의 콩나물 한 봉지 값밖에 안 돼요. 커피 값도 안 되고 김밥 한 줄 가격도 안 되니까 이런 책으로 자녀 교육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은 모든 구절이 다 명언이고 다 배울만하고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줄창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이다. 아이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키우면서 아이를 커가는 모습을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다. 아이를 키울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키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적이 예전에 TV 나와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집은 얼마나 지저분했냐면 먼지가 하도 많아서 휴지로 먼지를 이렇게 닦으면 먼지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뭉쳐졌대요. 공처럼. 막 상상이 안 가요. 그죠? 먼지가 얼마나 많았으면 공처럼 뭉쳐졌을까. 이분은 워낙에 뭐 바쁘시기도 했지만 이 책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많아요. 자녀 교육보다는 네, 애들한테 뭘 해준 게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주부들에게 권한대요. 집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당신이 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려면 너무 쓸고 닦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서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요.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막 대단한 일이 있고 막 쉬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대단한 일, 그 사람이 한 베스트를 하려고 하면 못해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쉽고 만만한 걸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청소 안 하기 이걸 따라했어요. 첫째 아이는요. 한글도 떼지 않고 학교를 들어갔대요. 자기는 그만큼 조기교육에 관심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훈이가 첫째예요. 훈이는 이내 한글을 익혔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 가면 늘 새로 배우는 게 많았기 때문에 아이는 학교에 가는 걸 즐거워했다. 받아쓰기 시험에는 한 번도 만점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10문제 가운데 겨우 두세 개 맞던 아이가 8개까지 맞았을 때 성취감은 대단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이들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첫째가 4학년, 둘째가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이제 많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한글 카드 좀 보여준 거 말고는 교육이 없었고 한글도 따로 뭐 받아쓰기 같은 거를 첫째의 경우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둘째는 받아쓰기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뭐 거의 빵점 가까이 나오니까 조금 시키니까 한 8개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라 못했는데 점점 잘할 때 성취감을 저는 뭔지 알아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방과후 수업을 8개라는 거예요. 8개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진짜 꽉 채워서 스케줄을 짜야 겨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게 됐던 이유가 학교에서 배우는 새로운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예요. 집에서는 하지 않았던 거, 또 학원 사교육 학습지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되게 감사해요. 선생님을 좀 존중할 수 있겠죠. 다 배우고 가면 선생님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생에 대해 잘 아는 것 같고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해 주어야 할 책임감 같은 걸 느끼면서 산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곧 아이들로부터 자기가 살아갈 인생을 빼앗는 일이 아닐까? 실제로 부모의 강권으로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학과를 택했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다른 전공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다. 엄마가 앞으로 이게 유망해, 네가 이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의 진로를 결정했을 때 아이가 졸업한 후에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전자정보통신학과를 나왔어요. 전자정보통신 중에서도 전자 쪽을 주로 많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이제 안 하고 그냥 졸업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 전공이 사실 저의 진로와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그쪽 방면으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물론 부모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고 제가 고르긴 했지만 어떤 전공이 있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이가 좀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뭘 해라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에 이런 게 있어라고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기로 유명해요. 학원 과외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오면 엄마한테 문제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마도 수학 같은 거 너무 어렵잖아요. 풀 수가 없었대요. 그럼 아이가 엄마 대학 나왔는데 이것도 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디까지 풀다가 엉켰는지 차근차근 설명해봐 라고 했대요. 엄마도 잘 모르니까 엉킨 부분 한번 풀어보자 해서 아이가 엉킨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어떻게 푸는지 알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되면서 수학을 잘하게 됐다고 해요. 혼이는 그 다음부터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니 고등학교 때도 문제가 안 풀린다 싶으면 나한테 와서는 어머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어디서 엉켰는지 찾아내야 해요. 하면서 말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중학교 1학년 문제도 자기가 몰랐는데 고등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게 도와줄 수 있었냐고 반문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기는 수학을 몰랐대요. 하지만 아이는 그런 공부 방식을 엄마한테 자꾸 설명하는, 얘가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여기부터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설명하면서 스스로가 저절로 대부분 풀리는 그런 마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배우는 거, 듣는 거보다 내가 한번 가르치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공부하란 말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다 서울대를 갔을까? 궁금하시죠? 노하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엄마보다 아무 말 없이 틈만 나면 책을 펼치는 엄마에게서 아이들은 지적 자극을 받는다. 우리 아이들이 평가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들이 비교적 공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집안 곳곳에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각종 책들이 널려 있다는 점이란다. 집에 책이 정말 많았대요. 어떤 종류의 책? 만화책, 시집, 월간 종합지, 문학지, 소설책, 여행 안내서, 야구 해설서, 당구 교과서 등등 온갖 책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책상에 앉으면 텔레비전에 넋을 빼던 녀석들이 하나 둘씩 의자를 갖고 옆으로 온다.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말, 공부해라는 말이 우리 집에서는 전혀 필요 없었다. 밤늦게 귀가하던 남편은 엄마와 아이들이 커다란 책상에 둘러앉아 공부를 하던 그 장면이 항상 감동적으로 보였다나.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서초동으로 이사를 와서 공부방이 생기자 이분은 엄청 회의용 책상처럼 큰 거를 만들어 놓고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일 수 있었죠. 큰 책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자, 그럼 고3 때 어떻게 했길래 고3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헌신을 했길래 아이가 잘 됐을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별거 해준 게 없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이의 고3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때처럼 모자지간의 대화가 풍부했던 시기도 없는 것 같다. 그 시기엔 나도 아주 책을 많이 읽었던 때였다. 마음이 초조해지면 아이는 내가 공부하는 책상 앞으로 와 책을 읽는 내게 별의별 질문을 다 해댔다. 어떤 때는 새벽 서너 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공부는 안 하고 잡담으로 나를 세웠어도 기분은 아주 맑아지는 모양이었기에 나는 기꺼이 수다를 떨어주었다. 공부를 밤새 한 게 아니라 수다 떨고 대화를 많이 했대요. 고3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적이 자꾸 올라가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도서관을 끊은 적이 있는데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대요. 집중력과. 이게 뭐냐면
공부 시간이 짧고 긴 게 아니라 내 체질에 맞게 잠을 푹 자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여유 있게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내게 터무니없을 정도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둘째와 셋째는 고3 티도 내보지 못하고 고3을 지내야 했다. 하긴 둘째야 뭐 음악을 하기 위해 대학을 안 간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뒤늦게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이 둘째가 바로 가수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막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던 해 둘째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저녁 둘째가 막내에게 들려준 조언은 가히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야, 너 괜히 어머니를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 혼자 알아서 해야 해. 어머니는 너 대학에 못 들어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거야. 둘째 예언대로 막내는 고3 때 썸씽 딜리셔스는커녕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싸갖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분이 막내 고3 때 중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중국에서 무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아들 셋만 있었어요. 대학생 2명에 고3 하나. 그러니까 형들한테 도시락 좀 싸줘 하고 말을 했지만 형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대요. 그 시간에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막내가 하루에 2개씩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집안일, 설거지, 청소, 빨래 다 하고. 집에 일하시는 분 없었대요. 대단하죠, 진짜. 그래서 텔레비전에 수험생의 엄마들이 자녀 뒷바라지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인스턴트 라면 이런 거 안 먹이고 좋은 거 먹였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막내가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우리 어머니는 라면이라도 제대로 사다 놓으신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정말 자기는 한 게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를 믿어주기만 했다. 어떤 겨울에는요, 보온 도시락통이 집에 있는데 깜빡 잊고서 계속 일반 도시락통에 싸다 줬대요.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온 걸 알았대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자기가 너무 무심했고 화가 나서 아이한테 이제 화를 냈대요. 아니, 왜 엄마한테 보온 도시락 싸달라고 말하지 않았니? 했더니 아이들은 그냥 먹을만 했다면서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대요. 메이커 제품을 사게 되는 이유도 아이들이 자꾸 졸라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엄마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전혀 다르다. 도대체 뭘 사달라고 조르는 법이 없이 엄마가 사다 주면 그걸로 대만족이다. 아이들이 얼마나 착하고 서로 배려해요. 그죠? 툴툴대거나 불만을 갖지 않고 되게 감사할 줄 알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엄마와 아이는 서로가 존재 자체로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그냥 아이한테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도 엄마한테 엄마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청소를 뭐 하든 도시락을 좀 그냥 일반 도시락을 싸주든 상관없어요. 좋은 메이커 운동화 안 줘도 괜찮아요 엄마라고. 서로 에너지가 정말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조건이 정말 없다. 너무 멋지죠. 어느 날 아이들 셋이잖아요. 이제 막내가 어느 날 봤는데 팔에 막 다 구멍이 뚫리고 여름인데 긴 팔을 입고 다니더래요. 땀을 막 흘리면서. 그래서 막 화를 냈대요. 왜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아이가 저는 괜찮아요. 덥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정말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양말이 계속 젖어서 봤더니 운동화 앞에가 다 나가 있었어요. 물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운동화가 구멍이 심하게 나고 막 옷이 다 뚫리고 막 너덜너덜해져도 아이가 사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너무 마음이 좀 짠했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구멍이 막 나고 이래도 말을 잘 안 해요. 꿰매달라고도 안 해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꿰매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새로 사거나 얘기를 안 하면 엄마가 모른다 바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그 하얀색 실내화 고무로 된 거 있죠. 그 밑창이 다 떨어져서 발이 그냥 땅에 닿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거든요. 너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괜찮대요, 자기는.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실내화를 막 스페어로 하나 더 사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박혜란 작가님 아이들도 그냥 뭘 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듬뿍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어요. 충만하니까 마음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엄마가 아이를 남과 비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스스로도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죠. 엄마가 일일이 너희들 옷이나 운동화를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제발 필요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알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토록 무덤덤하던 첫째가 자기도 메이커 신발을 신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대요. 근데 영재들 특성이 있어요. 좀 돌려서 말해요. 완곡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집안 형편이 어떠냐는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까짓 거 원하면 얼마든지 사줄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때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첫째. 그래서 35,000원을 줬대요. 그 나이키 운동화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돌려주면서 메이커 신발을 정작 사려고 보니 월드컵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신어보니까 자기한테는 월드컵이 훨씬 편하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은 5,000원짜리 신발이었대요. 거의 6배가, 6배, 7배가 비싸죠. 그래서 아이들은 참 철이 빨리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히포라는 브랜드를 많이 신었어요. 엄마가 사다 주는 거? 10,000원? 저 10,000원 정도 주고 샀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거 신고 다녔어요. 저도 좀 막 옷이나 차림새로 남들과 비교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내려가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아이를 믿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이가 고3인데도 자기 일을 찾아서 중국에 계실 정도로 아이를 믿어줬어요. 너희들은 잘 지낼 거야.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못하죠. 저는 그래서 또 이 엄마가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하겠다는 걸 보장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믿어줄 수 있다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이 책 읽어보면서 1,900원 주고 샀잖아요. 그죠? 너무 싸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